몇 개의 컨텐츠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컨텐츠를 바꾸자 새로운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발표인데요. 흔히들 알고리즘에 절여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네요. 여기 처음 만난 두 남녀가 있네요. 둘 다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까 소개팅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좀 생각이 많은가 봐요. 이 사람 진짜 나랑 잘 맞을까? 취미는? 관심사는? 지금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공감 중인 거 아니야? 끝내 여자는 말합니다. 우리 돋보기 공유할래요? 그러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는데요.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방금 상황에서 얘기한 돋보기는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아래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탐색 탭을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가 평소에 많이 보는 컨텐츠, 관심 있는 주제들이 추천 게시물로 뜨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상황에서 여자가 돋보기 공유하자는 말은 너가 평소에 뭘 보고 뭘 좋아하는지 낱낱이 다 보여달라는 의미겠네요. 아까 화들짝 놀라던 남자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계발에 진심인 알파메일? 아님 자극적인 릴스로 가득한 도파민남? 아마 흠칫했던 반응을 보았을 때 후자일 것 같아요. 우리의 돋보기를 이렇게 만드는 건 모두 추천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알고리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보통 알고리즘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식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 상품을 추천하는 절차, 방식을 얘기해요. 개인의 취향?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나는 그냥 옷이 예뻐서 좋아요를 누르고 강아지가 너무 귀여우니까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이렇게 재밌는 걸 계속 보여주니까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건데 알고리즘은 이 모든 걸 내 취향을 파악하는 단서로 인식해요. 그러니 아까 제가 무심코 남겼었던 흔적들을 모두 추적해서 저의 돋보기엔 멋있는 스타일링과 귀여운 강아지들 위주로 뜨게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1분, 1초 동안에 생성되는 컨텐츠의 양이에요. 정말 많죠? 만약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우린 이렇게 수많은 컨텐츠에 둘러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리즘 덕분에 그럴 필요 없이 나에게 딱 맞는 읽을 거리, 들을 거리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죠.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 너무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컨텐츠가 세상의 전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다른 생각이나 정보는 점점 덜 보게 되고 내 생각만 더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만드는 부작용입니다. 이걸 확증 편향의 문제라고도 불러요. 심한 확증 편향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인데요. 내 신념에만 맞는 컨텐츠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신념이더라도 굽히기 쉽지 않고 반대 생각은 잘 안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생각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고 출처도 없는 자극적이기만 한 가짜뉴스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했어요. 확증 편향은 그럼 사회적으로만 큰 문제일까요? 한 개인인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은 20살 전날 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설렘 가득한 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카운트다운이고 뭐고 집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원했었던 학교엔 모두 떨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입시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많은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당시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보면 무조건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스타 강사들의 강의 클립부터 저와는 다르게 수능 만점을 받은 친구들의 인터뷰,
또 수많은 명문대 합격글까지 이런 컨텐츠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명문대가 아닌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광고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놓지 않고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하나씩 잡으니까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었던 공모전도 할 수 있었고 대활동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망치 스피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걸 겪은 지금에서야 학교가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19살의 저를 본다면 꼭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비단 개인이 저뿐만일까요? 삼수한 제 친구는 이런 컨텐츠만 보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을 뿐인데 인턴 생활부터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취업 후 안정적일 것만 같은 30대도 내 집 마련하려면 일찍 결혼부터 해야 된다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혼자인 삶이 만족스럽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또 명예퇴직을 앞둔 50대 중장년은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삶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몇 개의 컨텐츠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이 무서운 알고리즘과 완전히 멀어져야 할까요? 또 방법은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하죠. 개인정보 추적을 차단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알고리즘을 초기화시키는 것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알고리즘이 주는 이점까지 포기해버리는 거고 아무리 초기화를 시켜도 알고리즘은 다시 우리의 행동을 학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비록 저희가 전문가의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디지털과 함께 살아온 네이티브로서 쓸모있는 팁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쓸모있는 팁은 부계정이에요. 부계정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눌렀을 때 보이는 계정들이에요. 여기에서 새로운 계정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5개 부계정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 5개의 자아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먼저 친구들과 맛 팔로우하는 용도의 대학생 단아 계정, 또 제 관심사에 맞는 광고, 쇼핑, 경제, 페스티벌 이렇게 5개의 부계정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쇼핑 단어와 경제 단어 계정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 계정을 만들었을 땐 제가 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춰서 스타일링, 코디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활발하게 남기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정말 다 좋은데 문제는 광고가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를 다 뿌리친 만큼 성숙한 경제관념이 없었던 저는 보이는 족족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택도 안 뜯은 옷들, 뜯지도 않은 택배들은 점점 쌓여만 갔고요. 통장엔 빵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듣는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좀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 부계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계정을 만드니까 청년 지원금이 이렇게나 많았어? 도약계좌 혜택이 생각보다 크네? 같은 전에는 몰랐었던 새로운 정보와 제도들의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도 안 읽던 제가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스스로 읽어보기도 하고 경제 스터디까지 참여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컨텐츠를 바꾸자 새로운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계정보다 훨씬 더 자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두 번째 팁을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쓸모있는 팁은 북마크입니다. 북마크는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기능이에요. 북마크 누른 게시물은 이렇게 폴더링을 해둘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은 이 북마크를 매우 강한 관심 신호로 받아들여서 돋보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마구마구 띄워주게 됩니다. 저는 광고 취준생이다 보니까 북마크엔 온통 광고로 가득 찼었는데요.
근데 존경하는 멘토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고인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서랍 같은 경험이 많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의도적으로 다른 분야의 북마크를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발표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좀 반대에 끌린다고 이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이 사람들을 웃기고 집중시키게 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다시 보고 싶은 최애 스탠드업 코미디들을 북마크 하기 시작합니다. 북마크가 어느 정도 쌓여갈 때쯤에는 공연 정보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러 가봤어요. 한 5번쯤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웃는구나 같은 좀 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크 노트를 써보기 시작합니다. 이왕 초크 노트를 써보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웃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스탠드업 코미디까지 하게 됐어요. 만약 제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정보만 봤었다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발표를 같이 준비한 저희 팀 희수님은 스트릿 포토그래퍼에, 영현님은 작곡까지 북마크 덕분에 닿을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 경험들과 지식들이라고 말해줬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부계정은 약간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관심사의 방 같은 개념이고 북마크는 그 방 안에 꺼내 쓸 수 있는 서랍인 셈인 거죠. 여러분도 발표를 들으면서 만들고 싶은 관심사의 방이나 서랍이 하나쯤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알고리즘은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작용도 낳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이 균형을 칼같이 지키기란 정말 어렵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계정, 북마크도 완벽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큰 기술을 몰라도 작은 사용 습관 하나만으로 알고리즘이 만든 좁은 세상 그 너머를 조금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발표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